스마트 스토어가 열풍이었던 시기에 월 1,000만 원 번다더라가 여기저기서 들렸었어요. 사실 지금이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죠.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퇴사를 해버린 저는 뭐라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와, 저거 해봐야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었죠. 그때 제가 핸드폰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플은 누구나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거기에 끼우는 케이스, 애플워치 스트랩 이런 거는 무조건 팔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막 얘기해서 몇백만 원어치를 그냥 사버렸어요. 처음엔 당연히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광고, 키워드 세팅,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고 나니까 와, 어느 순간에 첫 주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은 진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요. 와, 이거 되나 보다. 나 재능이 있구나 싶었죠. 택배가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로 나간 날도 있었어요. 아마 저게 50, 60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문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도 못 버는 시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결국 창고로 쓰던 작은 사무실을 빼게 됩니다. 남았던 재고도 사실 판매가 불가능했어요.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다 폐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그 이후부터는 그냥 페인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몇 달 버틸 생활비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다시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결국에 현실이 이런 거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맨날 우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이제는 정말 다시 직장을 좀 알아봐야 되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 직장일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퇴사를 했었거든요.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진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 직장을 다시 가는 게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고 제가 안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노트에 적어도 보고 이런저런 영상들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였어요. 첫 번째로 주관적인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 운의 개입. 세 번째, 부족한 자본금. 이 세 가지가 저를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이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관적인 생각.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운 좋게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나는 상품을 보는 눈이 있구나. 센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소싱을 계속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점점 쌓이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각을 제외시키고 소비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소싱을 한다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걸 어디서 찾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온라인 세계에서는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이터인 거죠.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인스타, 상품에 있는 리뷰,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유튜브에서도 이 소비자의 의견들이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소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참고하게 되면서 객관성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되게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이걸 진짜 몰랐어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운의 개입인데요.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내용이에요. 운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운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 건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냥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했을 때 잘 팔렸던 거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팔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운인 거죠. 소비자의 니즈랑 제 상품이 운 좋게 일치한 거예요. 그런데 시도를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운으로만 하니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게 운이고 어떤 게 실력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운과 실력 중에 어떤 게 개입하는 영향이 큰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어릴 때 수능 공부 하는 거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1시간 공부한 학생이랑 100시간 공부한 학생이랑 당연히 점수가 다르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실력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실력이 아예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로또, 복권, 이거 1개 사는 거랑 100개 사는 거랑 결과값이 다를까요? 1000개, 10,000개 사면 당첨될까요? 운의 개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운의 개입이 너무나 커요. 처음에 했던 이 방식들은 운의 개입 요소가 너무 컸던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소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운으로만 그냥 얻어 걸려라 이런 걸로 팔았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성을 가지고 뭐 상품 리뷰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어서 제품을 소싱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의 요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해당 제품에 대한 똑같은 불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개선할 제품들을 찾아다녔어요. 뭐 특정 분야에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운의 요소를 실력으로 가져오는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 번째인 부족한 자본금이었어요. 이 가설을 세우고 시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번 소싱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어치를 막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금이 그냥 바닥이 난 겁니다. 그때는 생활비도 제가 한 150만원 정도 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뭐 시도할 자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좀 우연치 않게 구매 대행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좀 반대로 한 스타일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제 구매 대행 하다가 수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사실은 수입을 먼저 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수입을 하다가 구매 대행을 갔었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바로 만들어서 신용카드로 타오바오 결제를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묶이더라고요. 신용카드가 이제 짧게는 15일에서 45일까지 결제 대금이 밀리다 보니까 구매 대행 배송 끝나고 네이버로 정산까지 받으면 돈이 묶일 일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쿠팡은 그때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나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신용카드 한도를 계속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 처음에는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올리고 나니까 매출 몇 천만 원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구매 대행을 계속 하면서 자본금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본금을 쌓아서 수입을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반복, 구매 대행해서 이제 반복하는 거를 제가 한 2년은 한 것 같아요. 2년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본금이 생기는 돈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그 사이사이에 구매된 제품이랑 사입 제품, 수입 제품이랑 같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 저처럼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관적인 생각은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운의 개입, 운과 실력의 요소를 파악하고 실력의 요소를 반복하세요. 부족한 자본금은 구매 대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퇴사하지 마시고 부업으로 하세요.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 생활비가 월급에서 나오잖아요. 월급에서 충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그냥 퇴사하고서 처음부터 아무런 소득 없이 고정적인 소득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 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력의 요소로 바꿔서 반복할 기회를 만들어 놨어도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냥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부업으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이 부업으로 시작한 뭐 구매 대행이 됐든 수입이 됐든 뭐 위탁 판매가 됐든 어떤 것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커머스 사업이든 아니면 뭐 다른 부업이 있으시다면 그 부업이 나중에 내 사업으로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아니 2시간, 3시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해서 이 소득이
내 본업 소득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퇴사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도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처럼 의지력이 좀 부족하시고, 저는 의지력이 진짜 없었어요. 의지력 없고 포기가 빠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하면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포기를 많이 했어요. 뭘 해도 잘 끈기 있게 한 적이 없었어요. 막상 궁지에 몰리니까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려면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큰 게임을 한 방에 뭐 2천만 원 번다, 한 번에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뭐 2천만 원 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천천히 처음에 10만 원 벌고 20만 원 벌고 40만 원 벌고 80만 원 벌고 이렇게 계단식 구조로 올라가시는 성장을 믿고 꾸준히 시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